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당장 나가. 상견례장 문을 열자마자 얼음물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샤넬을 휘감은 예비 안사돈 최미란 사장이었다. 어디서 수준 떨어지게 생선 비린내를 풍겨. 지배인 불러. 소금 뿌려서 내쫓아. 그녀는 코를 틀어막고 벌레 보듯 나를 노려봤다. 나는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쓱 닦았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최 사장, 이 물 한 잔 감당할 수 있겠나? 뭐, 감당?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할망구가. 그녀는 몰랐다. 자기가 떵떵거리며 장사하는 그 명품 백화점.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나라는 것을. 내일 아침 그녀의 백화점 정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될 것이다. 김씨, 고등어배를 그리 따가 쓰겠나? 똑바로 안 하재. 오늘 물건 다 베리겠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 나는 이곳의 전설 장여사로 통한다. 남들 눈엔 그저 욕 잘하고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일 뿐이다. 비린내 나는 몸빼 바지에 구멍난 장화.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할매다. 하지만 내 앞치마 안주머니를 보면 기절초풍할 거다.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뭉치가 수천만 원씩 들어있으니까. 그렇다. 나는 부산 요지의 건물 5채를 가진 현금왕이다. 돈이란 건 쓸 때 빛나는 법이지 자랑할 때 빛나는 게 아니다. 그게 내 철칙이다. 회장님, 이번 달 보고입니다. 그때 말쑥한 양복 차림의 김 변호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아따, 비린내 밴다. 저리 가라. 급한 건이라서요. 서울 강남 빌딩 임대료가 또 밀렸습니다. 누구? 또 그 백화점인가? 네, 청담동 로열백화점 최미란 사장입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전화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나는 칼을 도마에 쾅 내리꽂았다. 미친 여편네. 돈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만. 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고. 김 변호사, 당장 내용 증명 보내라. 이번 달까지 입금 안 하면 짤 없다. 방 빼락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사라지자마자 아들 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내 하나뿐인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놈이다. 그런데 녀석의 얼굴이 반쪽이다. 엄마, 오냐, 현수 왔나? 와 그라노? 숨 넘어가겠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고 쳤나? 말해봐라. 현수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결혼하겠습니다. 뭐? 결혼? 어떤 아가씨인데? 서울에서 사업하는 집안이에요. 서울? 무슨 사업? 백화점이요. 어머님이 청담동에서 백화점을 하세요. 순간 싸한 느낌이 뒤통수를 스쳤다. 청담동? 백화점? 설마. 현수야, 그 백화점 이름이 뭐고? 로열 백화점이라고. 꽤 유명한 곳이에요. 내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도마 위로 떨어졌다. 세상에 이런 개 같은 악연이 있나? 내 건물에서 월세 떼먹고 도망 다니는 세입자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이다. 그래, 그 집 엄마는 뭐라카노? 현수가 곤란한 듯 눈을 피했다. 그게
집안 차이가 좀 난다고. 반대가 심하세요. 뭐라? 반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에 건물주 아들을 반대해? 그것도 집안 차이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왔다. 알았다. 현수야, 당장 날 잡아라. 정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은 무슨? 나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눈을 번뜩였다. 상견례 하마자. 내가 직접 가서 그 대단한 사돈. 낯짝 좀 봐야겠다.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유세를 떠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현수는 내 속도 모르고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 나는 파닥거리는 도미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 도미가 꼭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될 최 사장처럼 보였다. 기다리라, 최미란. 네가 무시한 그 생선 냄새가 네 명주를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상견례 날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새벽 2시에 눈을 떴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한복을 꺼냈다. 10년 전 환갑 때 큰맘 먹고 맞춘 옥색 치마 저고리다. 구김살 하나 없이 다림질을 했다. 머리에는 동백 기름을 발라 곱게 쪽을 졌다. 거울을 봤다. 제법 귀티가 흐른다. 그래, 이만하면 서울 사돈한테 꼴리지는 않겠네. 장옥분, 오늘 한 건 해보자. 옷을 차려입고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 단골 횟집방 영감네 수조로 향했다. 박영감, 네 왔다. 아따, 장여사. 오늘 서울 간다더만 때깔 죽이네. 됐고, 물건은? 박영감이 수조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 올렸다. 어른 팔뚝만한 자연산 참돔 2마리. 그리고 손바닥만 한 자연산 전복 10마리. 이거 새벽에 제주도 배에서 바로 받아온 기다. 청와대 들어가는 물건보다 더 실하다 아이가. 고맙다. 이거 들고 가서 우리 현숙이 좀 팍팍 살려주고 올게. 나는 스티로폼 박스를 비단 보자기로 겹겹이 쌌다. 혹시라도 비린내가 셀까봐 비닐로 꽁꽁 묶었다. 그 위에 제일 비싼 자개암까지 씌웠다. 이건 단순한 생선이 아니다. 내 아들을 위한 어미의 자존심이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상견례 장소인 청담동까지는 택시로 30분. 시간은 넉넉했다. 택시를 잡아 탔다. 기사 양반, 청담동 수라 식당으로 가주이소. 아들이 오늘 상견례를 하거든요. 아이고, 좋은 날이시네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택시는 강변북로를 시원하게 달렸다. 한강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내 마음도 덩달아 둥둥 떴다. 로열백화점 사장이라. 기죽지 말자. 돈으로 따지면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노. 당당하게 우리 현수 엄마로서 품위 있게 행동하자. 그런데 시내로 들어서자 차가 꽉 막히기 시작했다. 주말 강남대로는 거대한 주차장 같았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 시계는 벌써 12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슬슬 등줄기에 땀이 났다. 기사 양반, 이거 시간 맞춰갈 수 있겠는교? 걱정 마세요. 요 앞 사거리만 지나면 금방입니다. 그때였다. 택시 바로 앞 갓길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 웅덩이에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인도를 덮쳤다. 어머, 사람 쳤나 봐. 인도에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리어카가 박살나고 박스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겁을 먹었는지 헬멧도 벗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비명만 지를 뿐이었다. 어머, 어떡해. 피 봐. 죽은 거 아니야? 다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시간을 봤다. 12시 40분. 지금 내리면 늦는다.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의 축 늘어진 손이 보였다. 내 돌아가신 친정 엄마 손 같았다. 아저씨, 문 열어주이소. 손님, 위험합니다. 기사님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비단 치마를 걷어차고 찻길로 뛰어들었다. 할매요, 할매요, 정신 차리이소. 할머니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입고 있던 옥색 저고리 고름을 풀 생각도 못했다. 내 하얀 속치마단을 푹 찢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머리를 지혈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이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진만 찍고 있을 깁니까? 빨리요. 나의 고함에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닥에 고여있던 시커먼 빗물과 흙탕물이 내 치마를 적셨다. 설상가상이었다. 내가 소중하게 안고 뛰었던 전복 상자. 그게 바닥에 뒹굴면서 깨져버린 모양이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비릿한 해산물 섞인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내 고운 한복은 순식간에 피와 흙탕물, 선 국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매여,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좀만 참으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10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다. 할머니를 싣고 떠나는 것까지 보고서야 다리가 풀렸다. 경찰관이 다가왔다. 목격자분, 인적사항 좀. 아이고, 내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소.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1시 20분. 아이고, 맙소사. 20분이나 지났다. 우리 현수 목 빠지겠다. 나는 사색이 되어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기겁을 했다. 손님, 옷이 엉망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냄새도 좀 나는데 어디 가서 씻고 가시는 게. 거울을 봤다. 내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었다.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옥색 한복에는 붉은 피와 검은 얼룩이 지도로 그려져 있었다. 게다가 터진 상자에서 흘러나온 비린내가 좁은 택시 안을 진동시켰다. 하지만 지금 씻을 시간이 어디 있나? 옷 갈아입을 시간은 더더욱 없다. 내 체면 따위 챙길 겨를이 없었다. 상견례 늦어서 아들 기죽이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전복 상자를 다시 끌어안았다. 아입니다. 기사 양반, 그냥 빨리만 가주이소. 우리 아들이 기다립니다. 밟아주이소. 택시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사돈댁이 이해해 주기를. 사람 구하다 늦은 거니까. 생명 구하다 그런 거니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나만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내가 도착할 그곳에는 지옥보다 더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담동 한정식 집수라. 입구부터 기가 죽는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바닥은 대리석이다. 나 같은 시장통 할매가 밟아도 되나 싶을 만큼 위압적이다. 나는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로비로 들어섰다. 잠시만요. 할머니. 지배인이 기겁을 하며 앞을 막아섰다.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식자재 배달은 뒷문으로 가세요. 냄새나요.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오늘은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하는 날이니까. 아입니다. 네, 여기 손님입니다. 매화실 예약한 박현수 엄마라에. 지배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다. 피 묻은 저고리, 흙투성이 치마, 비린내 나는 스티로폼 박스. 그의 코가 실룩거렸다. 아우, 진짜 손님 맞으세요? 일단 확인해 볼 테니까 저기 구석에 서 계세요. 로비 더러워지니까 움직이지 마시고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꽉 쥐었다. 참자. 현수 봐서 참자. 잠시 후 지배인이 코를 막으며 손짓했다. 따라오세요. 긴 복도를 지나 매화실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문 안쪽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제발 이해해 주기를.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급한 사고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내가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에 흐르던 정적이 와장창 깨졌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긴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핸드백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저 꼴 좀 봐. 사람을 쳐도 유분수지. 도살장 갔다 왔어요? 예비 안 사돈 로열백화점 최미란 사장이었다. 온몸을 샤넬로 휘감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했다. 그녀는 마치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옆에 앉아있던 딸 지수도 표정이 일그러졌다. 현수 씨,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예의야? 진짜 생선 장수라더니 기본 매너도 없어? 현수가 당황해서 내게 달려왔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옷에 피는 왜 묻었고? 다치신 거예요? 아이다, 내는 괜찮다. 오다가 어떤 할매가 사고를 당해가. 그거 도와주다가 좀 묻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내 손에 묻은 흙탕물이 보였기 때문이다.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미안하다, 현수야. 엄마가 면목이 없다. 하지만 최 사장은 내 해명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부채질을 세게 하며 짜증을 냈다. 아우, 사고고 나발이고. 냄새나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생선 파는 분이라길래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네. 수준 떨어져서 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보자기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저기, 사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골라온 겁니다. 자연산 전복이랑 돔입니다. 귀한 거니까 한 봐주이소. 내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보자기 매듭을 풀려고 했다. 그때였다. 아, 만지지 마요. 더러워. 최 사장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러더니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발로 식탁 다리를 걷어찼다. 치워요. 당장. 어디서 천박하게 이런 걸 식탁에 올려? 우리 집안 무시해요? 무시라니요. 제 딴에는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정성? 최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비린내 나는 돈으로 산 게 정성이에요? 냄새 배니까 당장 도로 가져가요. 역겨워 죽겠네. 그녀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식탁 위를 벅벅 닦았다. 마치 병균이라도 묻은 것처럼. 내 딸 지수 강남 8학군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애예요. 우리의 아빠도 법조계에 인맥 빵빵한 집안이고요. 근데 현수 씨네는 홀어머니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장사치? 격이 안 맞아도 정도가 있지.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솔직히 말할게요. 현수 씨가 서울 명문대 나왔다길래 개천에서 용났다 싶어서 한번 봐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꼴을 보니 안 되겠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어머님 수준 보니 아들 수준도 알만하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참다 못한 현수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다. 저희 어머니 평생 고생해서 저 키우신 분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 얘가 눈을 부라리네. 최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웃었다. 와, 너희 집구석 수준이 딱 이거야.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거지 근성은 어쩔 수가 없구나. 최 사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차가운 얼음물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얼음 조각들이 따갑게 내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흙 묻은 저고리는 이제 물까지 흠뻑 뒤집어 써서 축 늘어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앞머리 사이로 최 사장의 경멸 어린 눈빛이 보였다.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여기서 울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니까.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물에 젖은 얼굴을 묵묵히 닦았다. 지수야, 가자. 더 있다가는 오 옮겠다. 재수없어 정말. 최 사장은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다. 지수도 현수를 차갑게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수 씨 실망이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해? 됐어. 다신 연락하지 마. 두 모녀가 콧방귀를 뀌며 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내가 입을 열었다. 낮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였다. 잠깐. 최 사장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다. 왜요? 뭐 위자료라도 달라고 구걸하게요? 나는 젖은 손으로 품 안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젖어버린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물기 흥건한 식탁 위에 명함을 탁 소리나게 붙였다.
최 사장, 이 물 한 잔. 진짜 후회 안 하겠나? 최 사장은 내 명함을 힐끗 보더니 픽 웃었다. 후회? 흥? 생선 파는 아줌마가 어디서 협박이야? 주제를 알면 찌그러져 있으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라. 대신 내일 아침에 네 눈에서 피눈물 날 끼다. 그건 각오해라. 미친 여편네 아냐? 경비 불러. 당장 끌어내. 최 사장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텅 빈 방. 나와 현수, 그리고 엎어진 전복 상자에서 흘러나온 비린내만 남았다.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엄마, 으흐흑,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엄마가 이런 꼴 당하게 하고 내가 죽일 놈이야. 흑흑. 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니 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내 자식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모욕한 그 여자에 대한 심판의 의지였다. 나는 젖은 한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현수의 등짝을 세게 후려갈겼다. 일나라. 사내 새끼가 어디서 질질 짜고 있노? 뚝 그쳐라. 엄마, 네 눈에는 네 애미가 물 한 바가지 맞았다고 기죽을 사람으로 보이나? 내는 자갈치 장옥분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내다. 나는 주머니에서 물에 젖은 핸드폰을 꺼내 켰다. 다행히 작동은 된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 변호사. 나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지금 당장 사무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용 증명 하나 써라. 아주 살벌하게. 예. 주말인데 무슨 내용 증명 말씀이십니까? 수신인 로열백화점 최미란. 내용.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 예.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 사유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첫째, 임대료 3개월 장기 체납. 둘째, 건물주에 대한 특수 폭행 및 모욕죄. 셋째, 내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폭행이요?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무슨 일 당하셨습니까? 내는 괜찮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김 변호사, 내일 아침 일찍 용역 업체 불러라. 용역은 왜? 그 백화점 입구에 현수막 하나 걸어라. 대문짝만하게. 방 뺍니다라고. 그리고 최미란이 그 여편네 내일 내 사무실로 기어오게 만들어라.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는 현수에게 다가갔다.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현수야, 잘 들어라.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 금 나누는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있다. 저런 인간들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쳐먹는다. 돈 무서운 줄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건물주라니요? 엄마가 그동안 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씩 웃었다. 저 싸가지 없는 여편네가 장사하는 그 건물, 내 끼다. 현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나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엄마가 보여줄게. 진짜 돈이 뭔지, 진짜 격이 뭔지. 저 여자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끼다. 니는 팝콘이나 튀겨라. 내일 구경거리가 아주 볼만할 끼다.
최 사장이 나가버린 방. 남은 건 바닥에 흥건한 얼음물 뿐이었다. 그리고 엎어진 전복 상자에서 흘러나온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수는 그 비린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으앙, 엄마, 미안해요. 흐흑, 내가 못나서, 내가 병신이라서, 엄마가 이런 꼴이나 당하고, 내가 죽일 놈이야. 으엉. 녀석은 내 젖은 치맛자락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콩콩 찧었다.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의 굽은 등을 내려다봤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자식이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서울 명문대까지 보냈다. 그런데 고작 돈 몇 푼 있는 유세쟁이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나는 같이 울어줄 수 없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같이 울면 우리는 영영 저들에게 패배자로 기억될 테니까. 슬픔은 사치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다. 그리고 아주 처절하고 확실한 응징이다. 나는 젖은 한복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였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현수의 등짝을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후려갈겼다. 일나라. 당장 안 일나나. 사내 새끼가 어디서 계집애 마냥 질질 짜고 있노. 뚝 그쳐라. 엄마. 현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가관이었다. 나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네 눈에는 네 애미가 물 한 바가지 맞았다고 기죽을 사람으로 보이나? 내는 부산 자갈치 장옥분이다.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은 내다. 고작 저런 껍데기 같은 년들한테 무시당했다고 질질 짜?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 아이가. 현수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주머니에서 물에 젖은 핸드폰을 꺼냈다. 액정에 물기가 흥건했지만 다행히 화면은 켜졌다. 나는 손수건으로 물기를 쓱 닦아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 변호사. 나다. 예, 회장님. 주말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수화기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다. 그리고 낮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사무실로 튀어가라. 그리고 내용 증명 하나 써라. 아주 살벌하게. 예, 지금요? 갑자기 무슨 내용 증명 말씀이십니까? 수신인 서울 청담동 로열 백화점 대표 최미란. 내용,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및 퇴거 통보. 예, 계약 해지요? 아니, 회장님. 갑자기 왜? 토 달지 말고 받아 적어라. 사유 첫째, 임대료 3개월 장기 체납에 따른 계약 위반. 사유 둘째, 건물주에 대한 특수 폭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 사유 셋째, 내 금쪽 같은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폭행이요?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최 사장이 회장님께 손찌검이라도 했습니까? 내는 괜찮다. 물 좀 맞았을 뿐이다. 근데 김 변호사, 내 성질 알지? 받은 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잠이 오는 거. 내일 아침 일찍
용역업체 아그들 좀 불러라. 용역은 또 왜? 그 백화점 입구 정문에 현수막 하나 걸어라. 대문짝만하게.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금일부로 영업 중단합니다. 방 뺍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지나가는 개도 다 볼 수 있게 큼지막하게 박아라. 그리고 최미란이 그 여편네한테 전해라. 살고 싶으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내 사무실이 아니고 백화점 정문 앞으로 기어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할까요? 경찰은 됐다. 법대로 하면 재미없다. 내가 직접 밟아줄 끼다. 아주 납작하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어느새 현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쳐 있었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 해지라니요? 건물주라니요? 방금 통화한 사람. 김 변호사 아저씨 맞아요? 나는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벅벅 닦았다. 그리고 현수에게 다가갔다. 비뚤어진 녀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바로잡아 주었다. 현수야, 잘 들어라.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 금 나누는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있다. 지보다 돈 없으면 개돼지 취급하고 지보다 돈 많으면 굽실거리는 그런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쳐먹는다. 인격? 도덕? 예의? 다 필요 없다. 오직 돈 무서운 줄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엄마는 그냥 생선 장사. 엄마가 그동안 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씩 웃었다. 저 싸가지 없는 최미란이가 떵떵거리고 장사하는 그 건물. 그거 내 끼다. 네. 네 학비 대고 우리 식구 먹여 살린 돈. 다 생선 팔고 건물세 받아서 모은 돈이다. 부끄러운 돈 아니다. 피땀 흘려번 정직한 돈이다. 근데 전현이 감히 내 돈을 더럽다고 해? 내 아들을 거지 취급해? 나는 바닥에 떨어진 전복 상자를 발로 툭 찼다. 이제부터 엄마가 보여줄게. 진짜 돈이 뭔지, 진짜 격이 뭔지. 저 여자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끼다. 니는 내일 아침에 팝콘이나 튀겨라. 구경거리가 아주 볼만할 끼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서서히 차오르는 놀라움.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믿음이 보였다. 나는 젖은 한복을 털고 일어섰다. 자, 이제 판은 깔렸다. 내일 아침 청담동 한복판에서 자갈치 아지매의 매운맛을 보여줄 차례다. 최미란, 기다려라. 네가 뿌린 그 얼음물, 내일 아침 피눈물이 되어 돌아갈 끼다. 다음 날 아침 10시, 청담동 한복판이 뒤집어졌다. 평소라면 고급 세단이 줄을 서야 할 로열 백화점 정문 앞. 하지만 오늘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오픈 시간을 기다리던 VIP 손님들이 입구에 꽉 막혀 있었다. 다들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백화점 정문 통유리창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붉은색 현수막. 마치 압류 딱지처럼 새빨간 그 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알림본 건물은 임대료 장기 체납 및 악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금일부로 폐쇄 조치합니다. 마이너스 건물주 장옥분 마이너스. 글씨체부터 살벌한 궁서체였다.
백화점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출근한 직원들은 불 꺼진 매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납품업체 트럭들은 주차장 입구가 막혀 빵빵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로비 안쪽에서 최미란 사장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어제 상견례장에서 봤던 그 우아하고 도도한 모습? 그딴 건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급하게 나왔는지 화장도 제대로 못해 기미가 훤히 보였다. 명품 원피스는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이 벗겨질 듯 위태롭게 뛰어왔다. 그리고 현수막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댔다. 이거 안 돼. 당장 안 돼. 남의 영업장에 이게 무슨 행패야. 경비 어디 갔어? 다 잘라버릴 거야. 그녀가 손톱으로 현수막을 긁어댔다. 하지만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현수막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비싼 네일아트가 부러져 나갔다. 아, 내 손톱.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경찰 불러. 다 고소할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그때 늙수구레한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그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떼라고. 건물주 측에서 용역을 배치해서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뭐? 건물주? 최 사장이 눈을 부라렸다. 그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여기다 쓴 돈이 얼만데 폐쇄를 해. 그때였다. 검은색 대형 세단 마이바흐 한 대가 인파를 가르고 들어왔다. 엔진 소리부터가 달랐다. 번쩍이는 차체에 압도된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차는 백화점 정문 바로 앞 최 사장 코앞에 미끄러지듯 섰다. 정적이 흘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기사가 내렸다. 그는 깍듯하게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내렸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내 발끝에 꽂혔다. 어제의 그 흙탕물 묻은 고무신이 아니었다. 이태리 장인이 만든 최고급 가죽 구두. 비린내 나던 한복. 그것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드라이를 넣어 올렸다. 눈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고 손에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들었다. 시장통 장여사가 아닌 장옥분 회장의 등장이었다. 내 양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김 변호사와 덩치 큰 경호원 넷이 병풍처럼 섰다. 그 위압감에 최 사장이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현수막을 잡다 말고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누구? 어제 설마, 생선 아줌마? 나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또각 걸어갔다. 내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로비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그녀의 코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 사장, 냄새난다며? 어제는 물 뿌리더니 오늘은 왜 그리 쳐다보노? 내한테서 아직도 비린내 나나? 샤넬 향수라도 뿌려줄까? 최 사장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를? 설마, 진짜? 김 변호사가 나서서 정중하게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최미란 씨. 이분은 여기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장옥분 회장님이십니다. 어제 내용 증명 팩스로 받으셨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명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지금 즉시 비워주시죠. 네, 건물주. 회장님, 최 사장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제 자신이 물을 뿌리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여자. 거지라고 모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생선 할매. 그 사람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물주였다니. 자신이 3개월이나 월세를 밀려가며 눈치를 봤던 그 부산 큰손이었다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생선 장사라며. 시장 바닥이라며. 와, 생선 장사는 건물주 하면 안 되나? 내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가 말한 그 격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월세 낼 돈도 없으면서 명품 휘감고 다니는 거. 사람 겉모습만 보고 깔뭉개고 갑질하는 거. 그게 네가 말한 상류층의 격이가? 최 사장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다. 이제 그녀의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녀가 갑자기 내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모양이었다. 자, 장 여사님,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는 백화점 정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콩콩 찧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제의 그 콧대 높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굴하고 추잡한 읍소만 남았다. 우리 백화점 여기서 쫓겨나면 다 망해요. 빚이 얼만데. 은행 대출도 막힌단 말이에요. 제발요. 사돈, 우리 다시 잘 얘기해봐요. 네. 지수랑 현수 씨 결혼 다시 시켜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모실게요. 사돈? 나는 잡힌 바지를 털어내며 차갑게 웃었다. 누가 네 사돈이고? 우리 현수가 네 같은 장모 밑에서 클까봐 겁난다. 꿈 깨라. 그리고 나는 벌벌 떨고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격이 안 맞아서 상종 못하겠다며?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수준 차이 나서 계약 못하겠다. 방 빼라. 경호원, 뭐하노? 이 아줌마 안 끌어내고. 회장님, 잘못했어요. 으앙. 경호원들이 최 사장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어냈다. 그녀의 하이힐이 벗겨져 나뒹굴었다. 명품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백화점 로비를 가득 메웠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지나가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차에 올랐다. 김 변호사가 차 문을 닫아주며 물었다. 회장님, 저 여자가 계속 매달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말했다. 법대로 해라. 10원 한 장도 봐주지 말고 탈탈 털어라. 아들이 흘린 눈물만큼 피눈물 흘리게 해줄 기다. 차창 밖으로 붉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제야 가슴속에 맺혀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한 달 뒤 서울 청담동의 풍경이 바뀌었다.
그 콧대 높던 로열 백화점 간판이 산산조각 나서 내려갔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투박하고 촌스러운 간판이 걸렸다. 자갈치 마켓 서울점. 궁서체로 큼지막하게 박힌 그 간판이 청담동 한복판을 점령했다. 나는 그 헛에 가득했던 명품관을 싹 다 뜯어고쳤다. 번쩍거리던 대리석 바닥, 미끄럽기만 하고 쓸데없다. 전부 걷어내고 튼튼한 타일로 깔았다. 눈 아픈 샹들리에 전부 떼어내고 환한 LED 조명으로 바꿨다. 나는 이곳을 전국의 질 좋은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대형마트로 만들었다. 중간 유통 거품을 쫙 뺐다. 백화점 가격의 반이반 값으로 내놓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머, 여기 전복 싱싱한 것 좀 봐. 이 가격이 말이 돼? 백화점 반값도 안 되잖아. 사장님, 여기 고등어 5손 주세요.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던 오플런. 예전에는 명품 백 사려고 줄을 섰지만 이제는 내 생선을 사려고 줄을 선다.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계산대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돈 긁어 모으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자자, 오늘 부산에서 방금 올라온 댁에 선착순 100분께 반값에 드립니다. 어서 오이소. 매장 안은 활기가 넘쳤다. 그렇다면 최미란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녀는 쫄딱 망했다. 백화점에서 쫓겨난 후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고 한다. 은행 대출금, 사채, 밀린 임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렸다. 결국 야반도주하듯 지방 어디 촌구석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린다. 아마 지금쯤이면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마늘이나 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잘난 딸 지수는 약혼했던 재벌가 아들에게 파혼당했다. 집안 망하고 빚쟁이 딸이 됐으니 당연한 수순이었다. 충격을 받고 잠적해서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가 솟는 법이다. 엄마, 회장님, 저기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내 아들 현수였다. 녀석의 옷차림이 확 바뀌었다. 주눅 들어있던 양복쟁이 모습은 없다. 깔끔한 점장 유니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다. 와 그라노? 숨 넘어가겠다. 엄마, 아니 회장님, 오늘 매출 대박이에요. 오전인데 벌써 목표치 2배 넘겼어요. 창고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녀석이 싱글벙글하며 매출 전표를 흔들어댔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래, 고생했다 내 새끼. 네가 발로 뛰니까 손님들이 알아주는 기라. 직원들도 고생 많았지? 네, 다들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요. 그라모 안 되지.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긴데. 나는 지갑을 열어 법인 카드를 꺼냈다. 자, 받아라. 오늘 문 닫고 직원들 회식 시켜줘라. 삼겹살 말고 소고기로. 배 터지게 묵이라. 알겠지? 와, 진짜요?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충성. 현수가 거수 경례를 하며 씩씩하게 웃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와, 회장님 최고.
자갈치 마켓 만세. 나는 매장 한가운데 섰다. 북적이는 손님들을 바라봤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싱싱한 생선 비린내가 났다. 흙 묻은 야채 냄새가 났다.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다. 샤넬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 기죽이던 그 명품감보다 비린내 나고 시끄러운 이곳이 나는 100배, 1000배는 더 좋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진정한 부자란 뭘까?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남을 깔보는 게 부자일까? 아니다. 그건 졸부다. 진짜 부자는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 돈으로 내 자식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격이다. 나는 오늘도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맨다. 고무 장갑을 낀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빛난다. 자, 골라. 오늘 물건 좋습니다. 부산 자갈치에서 방금 올라온 놈입니다. 나 자갈치 장옥분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니까.